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기업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이 회사가 자료를 보니까 역사가 거의 50년이나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화장품 소재 전문으로 꽤 오래된 회사죠. 게다가 수출 비중이 77%. 엄청나죠? 샤넬, 루이비통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의 소재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글로벌 고객사 리스트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업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인증까지 받은 소재 기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기대감이 생기지 않나요? 물론 그런 점들은 분명히 강점입니다. 부정할 순 없죠. 하지만 최근 실적을 좀 보면 마냥 장밋빛으로만 보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아, 실적이요? 작년 2024년까지는 계속 최대 실적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건 맞는데 바로 올해죠. 2025년 1분기에 매출 자체는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고요?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신규 사업 준비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특히 예전엔 거의 30%나 차지했던 중국 쪽 매출이 좀 부진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아, 그 1분기 이익 감소는 그 ODM 사업 때문이군요. 그 고객사 브랜드 달고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해주는 거 맞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준비하는 거니까 이건 투자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는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본업인 소재 사업 자체의 수익성 지표, 그 매출이익률은 오히려 41.4%로 작년 1분기보다 더 좋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네, 소재 사업의 마진율 개선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점은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비용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부진도 하반기엔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유럽 쪽은 이미 자회사 세우고 연평균 30% 넘게 고성장 중이고요. 유럽 성장은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올해 2월에 자회사를 딱 세워서 직접 마케팅 시작했는데 벌써 1분기 매출이 20%나 늘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유럽처럼 잘 될 수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글쎄요,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요. 중국 시장 회복은 아직 좀 불확실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고 미국 자회사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잖아요. 유럽처럼 자리 잡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죠. 물론 그 핵심 소재들, 마이크로비드라고 하죠. 피부에 그 부드러운 느낌 주는 미세 입자 기술이요. 그거랑 자외선 차단 소재, 이 두 가지 경쟁력은 확실히 있어요. 각각 연평균 성장률이 24%, 13%였으니까요. 이건 대단한 거죠. 맞아요. 그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특정 제품군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또 중국 시장 변동성은 계속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는 점도 간과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준비하는 ODM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데 이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ODM 사업 진출이 향후 주가나 회사 가치에 큰 영향을 줄 변수인 건 맞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딱 겨냥해서 그 OTC 선 제품 위주로 한다잖아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원래 자외선 차단 소재 강자고 또 FDA 규제도 잘 아니까 이거 정말 경쟁력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나 기존 기술력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OTC 시장 자체가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품 출시까지 보통 1년 넘게 걸리는 걸 4개월에서 6개월로 확 줄였대요. 개발비도 4분의 1 수준으로 낮췄고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혁신 아닌가요? 기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은 매력적인 포인트네요. 네. 게다가 그 MOQ, 최소 주문 수량 기준도 낮춰서 요즘 트렌드인 다품종 소량 생산도 가능하게 했다고 하고요. 벌써 미국에 있는 글로벌 회사한테서 수주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벌써 수주를 받았나요? 그건 좀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네. 올해 목표가 30억, 내년에는 1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요, 그 ODM 사업, 특히 OTC 분야는 매력적인 만큼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아요. 일단 가장 큰 허들이 남아있죠. 올해 7월에 공장 완공되면 미국 FDA 실사를 받아야 하고 거기서 승인이 나야 하거든요. 아, FDA 실사. 그게 좀 까다롭긴 하겠네요. 네, 만약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승인이 좀 늦어진다거나 하면 미국 시장 공략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리고 또 초기 투자 비용이 꽤 들었을 텐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연간 100억 원 이상 매출을 해야 한다고 분석되는데 이것도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100억 원이라. 내년 목표가 딱 100억 원이었는데 그게 BEP 수준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기존에 소재를 공급하던 고객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하고 이제 완제품 시장에서 어쩌면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관계 설정도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요. 아, 그것도 그렇겠네요. 잠재적인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뭐 비용 압박 때문인지는 몰라도 올해 여름에 공장 가동을 잠깐 멈출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수익성 방어 차원이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가진 그 탄탄한 소재의 기술력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도 이미 있고 여기에 ODM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딱 안착시킨다면 정말 뷰티 케어 플랫폼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혁신적인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요. 물론 그 성장 잠재력 저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시장 회복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신규 ODM 산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특히 그 FDA 승인이라는 아주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점, 또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부담 같은 거요. 이런 과제들이 분명히 많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건 맞죠? 네. 그래서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위험 요인들을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ODM 사업 도전, 과연 회사의 미래를 바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님 말씀처럼 여러 위험 요인을 안고 가는 리스크 큰 도전이 될까요? 이 회사의 핵심 기술력이 과연 새로운 ODM 시장에서도 통할지 앞으로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